족구에 관한 한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말자. 뭐 딱 하나만 꼽기에는 다 제 자식들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맨땅에 헤딩을 그야말로 시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족구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18년차 족구인 송한용입니다. 현재 다음 블로그의 한용의 족구 칼럼에서 이제 글을 연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또 홍보위원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습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페이퍼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한용의 스포츠 세상이라는 그 페이퍼를 열어가지고 축구나 야구, 뭐 농구 이런 칼럼들을 쭉 연재를 했습니다. 구독자 수 17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도 저의 지인이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구독하신 분은 4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뭐 글 쓰는 게 개인적으로 즐거웠었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만과 편견 족구가 시시하다고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일간 스포츠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싣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렇게 신문 지면에 제 이름이 실렸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한번 족구로 한번 내가 그럼 칼럼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칼럼을 쓰게 됐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다들 댓글도 없었고 그러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글이 많아지니까 좀 서서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족구 칼럼니스트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일단은 제가 족구 칼럼을 처음 썼을 때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그렇고 족구에 관한 한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말자, 이게 저의 신념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 뭐 인터뷰가 지금 스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또 항상 그랬듯이 중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진부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100개 모두라고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칼럼이 의미가 없는 칼럼이란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 다 뒷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나름 고생을 하면서 쓴 칼럼들이기 때문에 뭐 딱 하나만 꼽기에는 다 제 자식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제 27번째 칼럼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우리 족구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 칼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일단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쓰면서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에 뭐 스타TV에서도 유튜브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뭐 족구의 역사 해가지고 1960년대 정덕진 대위님 그리고 안택순 중위님께서 이게 공군본부에 창안제에게 족구를 제출하면서 우리 현대 족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럼 정덕진 선생님은 누굴까? 안택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과연 이분들은 무엇을 보고 족구를 이렇게 창안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맨땅에 헤딩을 그야말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기용 대한민국 족구협회 회장님이신데 친분이 좀 생겨가지고 이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문의를 드렸는데, 당시에 같이 이제 군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이은기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안택순 선생님과도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분들 진짜 만나 뵀는데 아쉽게 제가 그날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지는 못했고, 지금 홍기용 회장님 그리고 박종빈 현재 지금 지도자 위원님, 그리고 이제 원주 화랑의 백신 선수가 이분들을 찾아뵙고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홍기용 회장님께서
그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하신 거예요. 녹음 파일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걸 정리를 했는데 정말 제가 아마 그렇게 공부했으면요 제가 서울대 갔을 겁니다. 이은기 선생님하고 2시간, 안택 선생님 2시간, 4시간짜리 파일을 갖다가 제가 5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듣고 뭐 자기 전에 듣고 절대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1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칼럼은 꼭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저 혼자 자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힘들었던 경험은 아니고요. 이게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칼럼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관전평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쓰기가 지금은 상당히 힘든 칼럼이에요. 왜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공격수들 그 성공률을 제가 쭉쭉 기록을 하거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3번씩 돌려봐요, 항상. 한 번은 A 선수를 보고, 한 번은 B 선수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선수들이 그게 맞는지 정확히 체크해보기 위해서 제가 꼭 3번을 보는데 하루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체크를 하다가 좀 졸았던 것 같아요. 졸았는데 졸다가도 거기다 뭐가 또 낙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2번을 봤는데 처음부터 다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나 이제 감독님들한테 이제 취재나 뭐 이런 거 요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선수들의 감독분들이 제가 누굽니다 하고 하면은 아우 반갑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상처 아닌 그런 상처를 좀 입기도 합니다. 하고서 나오는 데까지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제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빨리 쓴 칼럼은 1시간 반,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린 칼럼은 7개월 걸렸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받은 건 없었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이킥 쪽에서 저한테 항상 족구화를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타에서도 뭐 족구화 저한테 100번째 칼럼이라고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바람알까지 선물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칼럼을 쓰니까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가니까 뭐 대가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근데 뭐 금전적인 대가나 이런 거는 저한테 주신 분도 없고 제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제 칼럼을 좋아하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많지만 솔직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쪽지로 이제 막 보내시더라고요. 악플은 못 달면서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막 보내면서 네가 뭔데 이런 걸 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이런 걸 쓰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뭐 당당합니다. 만약에 지금 받은 거 다 뱉으라면은 뱉겠습니다. 개인적인 뭐 생각이라면은 사실 뭐 사용해본 게 스타하고 조이킥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도 다들 모델마다 족구화를 예로 드는 겁니다. 족구화를 예를 들면은 모델마다 스타 제품도 장점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맞는 게 있으면 안 맞는 것들이 있었고, 조이킥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맞는 제품이 있었지만 안 맞는 제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족구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뭐 우열을 좀 가릴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공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스타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앞서지 않았나 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900회만 더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100회를 목표로 세운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100개 정도 써야지 그래도 어디 가서나 칼럼 쓴 사람이다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명함이라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1차적인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근데 제가 90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압박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100개를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이 좀 생겼는데, 이제 그 압박감은 벗었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히 좀 힘닿는까지 써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후배 족구인들이 이제 족구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쓴 글들이 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좀 어떨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족구의 미래라고 하시는 게 결국은 이게 뭐 족구를 가지고서 뭐 생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만 솔직히 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족구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최강우 선수라고 얘기를 나눠봐도 똑같은 얘기들을 다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좀 청소년 선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족구는 좀 취미로 좀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제가 뭐 저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그것이 기술이 되었든 뭐 자격증이 되었든 그런 걸 먼저 해놓고, 그리고 족구는 좀 취미로 좀 즐기는 거, 그런 거 좀 그래도 그런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협회에서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게 방송 대회도 이제 성사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전국체전 이제 시범 종목으로도 우리 족구가 이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족구, 이거를 제가 선수들하고 인터뷰할 때 마지막에 꼭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이 질문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힘들어하는지 좀 알겠네요. 그래서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좀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족구는 저에게 밥인 것 같아요. 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밥 자체가.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잘 되지만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되게 된 날도 있고 질게 되는 날도 있고, 그리고 뭐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또 탈 때도 있고, 족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한때로는 저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항상 필요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뭔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년이 다 돼가는 동안 이렇게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을 찰 때도 발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다음 모델 언제 나오나, 그 단점들을 모두 보완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순간 너무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동호인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요.